종목 OX 시작할 거고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하나금융투자 클럽원센터의 한민재 팀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종목 3개로 준비를 해봤고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입니다. 명실상부 2차 전지 소재 쪽 대장주입니다. 두 분의 의견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상승 랠리 이어진다라고 두 분 모두 O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시총 10조를 넘어가는 걸 봐야 되나 봐요, 시장은. 봐야죠. 네. 그렇게 작정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주가 올라가는 거 부럽죠. 네, 계속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대표적으로 지금 계속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 쪽에서 증설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즉 삼박자가 다 맞죠.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보강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주가는 움직이는데, 하나 이제 걱정은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 또 언젠가는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네. 그 부분을 일단은 살짝 우려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싸게 샀는데 그 정도 뭐 고점에서 10% 조정, 난 버티겠다. 그냥 가셔야죠. 네, 그런 쪽에서 여전히 어떤 앞으로의 흐름들은 양호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양극재 쪽 계속 부각을 받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제 SK 이노베이션 향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 공급하는 에코프로 BM부터 LNF, 앵커님 좋아하시죠? 네, LNF부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계속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에코프로 BM이 증설을 다 못해서 물량이 모자란다. 그러면 또 LNF로 넘어가겠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봤었을 때 역시 양극재 쪽은 계속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포스코 케미칼이 싸 보이는데요. 상대적으로 네. 뭐든지 다 하는 이 슈퍼 원래는 소재점이죠. 포스코 케미칼이 좀 밸류가 비싸다 이런 평가가 있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죠?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싸 보이죠. 네. 네, 그러면 또 그쪽으로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면서 또 여기다 이제 뭔가 모멘텀이 부여돼야 되겠죠. 포스코 케미칼도 혹시나 또 추가 증설이나 아니면 수주 얘기가 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또 탄력받을 수도 있겠다는 쪽에서 일단 2차 전지 소재 쪽은 웬만해선 잘 팔지 말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케미칼, LNF 이쪽에서는 계속 뭐 수주와 조인트 벤처와 관련된 설이 돌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민재 팀장께서는 에코프로 BM의 적정한 주가 가치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가 어렵죠. 않은데, 네. 너무 이게 상승폭이 좀 네. 크다 보니까 그걸 좀 쉽게 예측하기가 힘든데, 이제 일단 그래도 50만 원은 좀 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네. 그 앞에서 이제 대표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이제 수주가 나왔던 10조 원짜리를 좀 보시면은 이제 2024년부터 3년 동안 10조 규모인데, 이게 공급 물량이 양극재 한 30만 톤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2023년 기준으로 캐파가 한 6만 톤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연간 3년 동안 30조니까 30만 톤이니까 1년에 10만 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을 해보면 캐파가 한 4만 톤 정도가 모자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공장 증설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계산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SK 이노베이션의 이번 수주만 계산했을 때의 캐파고, 다른 고객사들도 이제 캐파가 나올 거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는 사실은 공장 증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물량을 소화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뭐 다른 회사로 이런 수혜가 좀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랑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삼성 SDI가 또 이제 미국의 투자 계획을 발표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발표가 나온다고 하면은 또 호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게 안 좋은 거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좋은 일들만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당분간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CATL의 증설 소식도 있었고, 이와 더불어서 중국 증시에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중국 업체들도 다 신고가가 싹 다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3대장이. 네. 뭐 이래저래 복합적으로 참 모멘텀이 많은 섹터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옥션입니다. 두 분의 OX 의견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도 두 분 다 오 의견을 주셨습니다. 홍콩 경매 재개를 감안하면 여전히 주가 업사이드는 높다라는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한민재 팀장님 의견도 궁금하네요. 네, 저도 그 리포트를 봤는데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경매 시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경매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런 뭐 작년에 기저 효과도 있었지만 뭐 전반적으로 좀 경매 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라는 의견이고요. 상반기에 또 실적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뭐 2분기에는 영업이익 71억을 기록을 했는데 뭐 전년도와 대비를 하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나 좋은 실적을 기록했었던 이유는 경매 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됐다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19년도랑 20년도에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도 좋았고 하반기에는 더 좋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올해 좀 강한 턴어라운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지금 오프라인 경매가 3회 그리고 온라인 경매가 9회 진행이 예정이고요. 4분기에는 메이저 경매가 또 2회 진행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경매 시장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는 측면이고 그 상품 매출액도 이제 분기 평균 100억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 모멘텀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국내 상반기 미술품 경매 낙찰 총액이 작년보다 196% 증가했습니다. 근데 낙찰률이 전체 낙찰률이 68%인데 이 서울 옥션의 낙찰률이 82%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 옥션이 낙찰을 받아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매 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되는 측면에서 서울 옥션이 그만큼의 경쟁력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더 업사이드가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네. 뭐 전반적으로 지금 아시아 고객도 많이 늘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시장이 더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이런 온라인 경매가 많이 활성화가 된 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 가능한 타이밍이다. 그리고 업황과 실적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 옥션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코인테크입니다. 오늘 채팅방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두 분 의견 보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갈렸네요. 김미수 대표님 왜 X죠? 네, 죄송합니다. 갖고 계시면 X로 뭐 제가 초를 치려는 건 아니고요. 네. 분명한 어떤 변화가 좀 이제 구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관련된 장비 쪽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떤 특수한 기술이나 아니면은 어떤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쪽에서 앞으로 계속 수주를 키워나갈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보는 이제 소부장 쪽에서 반도체 쪽이나 디스플레이, 그나마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쪽이겠죠. 이쪽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은 그게 다른 쪽과 차별화가 상당히 심하게 됩니다. 그만큼 미세화나 공정을 또 좀 어떻게 보면 기술 경쟁력으로 인해서 이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인데 2차 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 장벽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중국 회사들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이런 회사와 비슷한 수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멀티플을 좀 높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이 회사는 눈여겨볼 수 있는 게 공장 자동화 턴키, 그래서 자동화를 하면서 풀로 다 만든 다음에 그냥 어떤 세트로 납품하는 그런 업체인데 원래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모두 다 하다가 특히 반도체 전공정, 2차 전지 전공정 쪽에서 어떤 턴키 쪽으로 어떤 납품을 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장비 회사다라는 관점 쪽에서 부각을 받다 보니까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원래는 그쪽은 아닌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어떤 기술력이 높은 회사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번 공시를 보게 되면은 2023년도까지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 아직 상대방도 모르고요. 어떤 금액도 한 10% 전년 매출의 이상일 것이다만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걸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지금 요즘 대세에 이런 쪽으로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주가에 대한 강한 변화가 더 이상 더 강하게 움직인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반대 같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돼서 혹시나 뭐 28,000원대 안쪽까지 더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네.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비중 축소 관점에서 X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코인테크 대신증권 한경래 애널리스트 그 리포트를 네. 봤거든요. 보셨어요, 팀장님? 아, 네, 저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봤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면? 저는 네. 이제 대표님과는 좀 다른 의견인데 사실 코인테크를 이제 보고 리포트도 보긴 했지만 저는 약간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그 2차 전지 쪽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2차 전지인데 장비주여서 약간 이런 모멘텀을 소재주보다는 확실히 못 받아가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전 세계 최초로 지금 2차 전지를 전공정을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글로벌 고객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오늘 리포트를 좀 보시면은 양극재를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3월 달에 소재 기업인 탑 머티리얼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지금 이쪽 소재 쪽도 지금 진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코발트 프리의 차세대 양극재 그리고 기존의 하이니켈 양극재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지금 양극재 시장이 사실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같이 테마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소재와 장비를 둘 다 갖춘 회사라고 지금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 원래 2차 전지 쪽을 하진 않았었는데 원래는 뭐 반도체나 뭐 석유 화학이나 식품, 뭐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자동화 공정을 많이 납품을 했었는데 뭐 실제로 지금 그런 매출이나 실적이 나오는 것도 뭐 반도체나 석유 화학 이런 부분 쪽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2차 전지 쪽이 이제 시장이 많이 확대가 되고 규모가 커질 거라는 그런 측면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보다 충분히 업사이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회사가 그려놓은 로드맵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로드맵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극재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청자분께서도 양극재 얘기 물어보시네요. 리포트 내용을 보시면 캐펙스 250억 원 투자로 양극재와 전극의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2022년 상반기 완공 후에 매출 발생 가능이 있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코인테크를 오늘 먼저 매도하신 분들께서는 김민수 대표님 얘기를 들으니까 미리 잘 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한민재 팀장님의 또 얘기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보유에 또 이제 설득력을 얻게 되실 것 같은데, 투자 판단은 결국 투자자분들의 몫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두 분의 의견 다 잘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 OX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마감에 산다 종목 만나봐야 될 텐데 먼저 키워드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숨겨진 OLED TV주 김민수 대표님의 키워드고요. 일조클럽은 한민재 팀장의 키워드입니다. 먼저 OLED TV주 하면은 떠오르는 대표 종목들이 몇 개 있기는 한데 어떤 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종목 공개를 하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솔로엔과 LG 이노텍인데 앞서서 수구파이터에서 솔로엔 얘기한 거 살짝 보셨어요, 대표님? 들어보면서 좀 난감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약간 설명이 보충이 필요한 것 같아서. 네, 저희는 이제 김민수 네. 대표님의 뷰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솔로엠을 볼 때 앞서서 이제 ESL 얘기만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매출 비중이 얼마 안 되거든요.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ESL 하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하는 잉글리시 이거 아닙니다. 이런 레슨이가 아니고요. 네. 가격 표시 이제 그 기능을 하는 전자 표시 기기인데 마트 같은 데 가보시게 되면은 물품 밑에 여기 회색으로 돼서 그 검은색으로 이제 숫자가 표시돼 있죠. 이게 숫자가 바뀝니다. 저는 어떤 종이에다가 써놓은 걸로 알았는데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시간이 만약에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10,000원 하던 게 자연스럽게 7,000원으로 바뀝니다. 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는데 그걸 담당하는 회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거기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전자부품 사업 쪽에서 TV형 파워 모듈 그리고 이제 보드 관련된 쪽에서 강점이 있는데 이쪽이 아무래도 지금 OLED TV가 이제 벌써 1,500만 대까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TV 쪽을 주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실적의 업사이드가 훨씬 더 클 수 있겠죠. 근데 하나 약점이 베트남 공장 쪽에 어떤 이전을 완료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코로나19에 따른 부담감이 아마 2분기, 3분기 정도까지는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세는 TV 시장 확대와 함께 변하는 기조를 맞춰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서 아마 내년 같은 경우 실적이 올해 2배 이상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는 만큼 그런 분위기가 지금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조로 봤었을 때 최근 들어서 2분기 실적 안 좋았다고 하더라다가 서서히 올라오곤 있는데
한 35,000원대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또 좋은 눌림목 매수 접근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직전 고점대 넘어서 한 35,000원대 부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실적의 전망치가 계속 우상향되고 있는 흐름들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LS 말고 다른 쪽 모멘텀과 투자 포인트까지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5,000원입니다. 한민재 팀장의 종목은 오늘 LG이노텍인데 네. 일조클럽 실적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LG이노텍이 올해 연간 실적 영업이익을 이제 1조를 달성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측면인데, 뭐 역시나 아이폰이 이제 흥행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겠죠. 이번 아이폰의 초도 물량이 20% 정도 증가했고요. 전작 대비 20% 증가해서 초기 출하량이 한 9천만 대 정도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5G 교체 수요가 또 맞물리면서 아이폰이 또 업그레이드가 이제 전작보다는 카메라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아이폰이 이번에 많이 팔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센서 시프트라고 해가지고 손떨림 방지 기능인데 이게 작년에는 고사양 모델에만 탑재가 됐었는데 올해는 이제 전 모델에 이제 탑재가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수주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LG노텍이 또 이제 호재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뭐 중국에 이제 오필름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건 벤더에서 탈퇴가 이제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센서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의 샤프랑 LG노텍이 양분해서 가져가고 있는 모듈인데 그 샤프가 지금 하노이 공장에 셧다운이 걸리면서 이게 한 달 동안 셧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물량을 LG노텍 쪽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양분을 했다 보니까 원래 물량이 50%였는데 한 70% 정도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실적 사이클이 이번에 좀 강하게 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애플카의 출시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애플카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슈가 나오면은 LG전자 그리고 LG이노텍 전장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애플 쪽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 좀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을 많이 챙겨가고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28만 원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 21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이노텍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목표 주가 28만 원, 손절 가격 21만 원이었습니다. 마감 체크 포인트로 두 분과 시장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지수가 상승은 하고 있지만 체감 지수는 좋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대형주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또 대형주 안 움직이고 중소형주 오르다 보니까 체감지수 안 좋다. 예, 체감지수는 과연 언제 좋아질까요? 그러네요. 네. 항상 숙제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기조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환율 좀 안정세 찾고 게다가 10일 날 때 나왔던 수출과 관련된 지표 상당히 또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쉬고 있던 수출 관련된 또 대형주들 대표적으로 반도체부터 이어지는 뭐 자동차나 조선, 오늘 조선 쪽도 강하죠. 네.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시장을 끄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동안 좀 쉬었기 때문에 대형주의 차례가 오는 건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또 수급이겠죠. 어떤 외국인들에 대한 동향들. 근데 오늘은 기관이 좀 더 강하게 매수를 했는데 지금 바스켓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 살 수밖에 없는 기조인데 그냥 또 턱하니 계속 사겠다.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좀 골고루 사는 거예요, 기관이 업종별로? 막 그렇게 들어오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쭉 하고 기관이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성은 좀 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외국인들 들어오나라는 부분들 계속 체크해야 되겠는데 며칠 뒤면 또 연휴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계좌 또 압축하시면서 대응하는 관련 전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민재 팀장은 시장 체크 포인트 뭐라고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일단 뭐 장은 전반적으로 괜찮고 수급도 좀 많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괜찮은 장인데 지금 환율이 조금 이제 고민이 됩니다. 환율이 지금 1,171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전망만 놓고 보면은 1,180원대까지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뭐 글로벌 달러가 좀 많이 강세하는 그런 측면이고 그리고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환율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환율이 약간은 고민이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뭐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고르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장인데 뭐 지금 낙폭과대 종목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을 좀 비중을 확대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도 순환매를 좀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지 마지막까지 두 분의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